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대주제는 환경입니다. 환경은 자연환경부터 생활환경까지 반경이 넓은 주제인데요. 후보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소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정동균 후보님께서 먼저 5분 이내로 주도권 토론을 진행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문제 참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저는 올고지 93년도에 양평으로 와서 이 양평에 살면서 우리 상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규제만 받고 살아야 되나, 좀 억울한 측면이 많이 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기본권조차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되게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만약에 우리 환경 문제에 대해서 역대 그 많은 정치인들이 규제를 개선한다고 공약을 해오고 그렇게 규제를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해왔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중첩된 규제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전지선 후보님은 실제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또 그간에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아까 제가 서두에서 한번 규제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군수님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치인들이 매번 규제 개혁, 규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한 것은 저도 공감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노력은 지금 우리가 특수협에서 고시를 바꿔가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에 그럼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 실제 97년도 규제 개선을 위한 대투쟁할 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때 여의도 가서 10만인 걸기대회, 100만인 걸기대회도 하고 236명이 경찰서에 잡혀갔던 일도 있죠. 그러나 지금까지 규제는 둘째치고 시행령, 시행규칙 받침 하나 못 고쳤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동부권 7개 시군에 물론 그때 만들어 놓은 것이 후보님 말씀대로 특수협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그 특수협이 실제 규제 개선을 위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한 2,600만 수도권 시민이 저 아랫지역에 있는 한 중첩된 규제를 걷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왜 친환경 농업을 특구로 가야 했을까라고 고민해 보면 결국 한강 수계의 오염 부하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 친환경 농업 특구로 갔는데, 그렇게 해서 정부 예산을 더 받아다가 우리 지역에 쓰려고 했던 의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정병국 의원 계십니다. 정병국 의원이 우리 지역에서 20년 동안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분은 관심이 없어서 규제를 해제 못했을까요? 어려웠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동부권 7개 시군의 국회의원이 7명인데요. 저 아래에 있는 서울, 시민, 성남, 인천까지 하면 수백 명의 국회의원을 동의를 얻어야 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본인이 먹고 있는 물을 더러운 물 먹으려고 규제를 해제해 줄까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규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그 프레임에 계속 갇혀 있으면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지만, 이걸 뛰어넘는 상상의 이 이상의 것은 뭘까?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속에서 우리 양평이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 의장님 공약 중에 그 규제 개선에 대한 공약을 언론을 통해서 잠깐 봤는데요.
향후 규제 개선을 위한 방법은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규제 개선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이 됐습니다. 대통령과 우리 국회의원 김성교 국회의원과 함께 현안 사항을 논의하면서 환경부를 압박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환경을 주제로 전진선 후보님 5분 이내로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십시오. 예. 환경이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인 오염 환경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생활 환경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염 환경이라는 부분 우리가 깨끗이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서의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많은 정책을 해왔지만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양평군에 쓰레기 매립장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작년 추석 이후로 지금 시내에는 쓰레기가 많이 산재됐다는 것이 주민들의 중론입니다. 이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오셨는지 한번 후보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작년에 코로나 와중임에도 불구하고 뭐 무학리 쓰레기 매립장에 대책위원회에서 그 반입 금지를 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 이후에 마을별로 쓰레기 배출 실명제를 도입하고 또 쓰레기 배출 요령을 교육하는 인원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저는 청소 관련 문제는 청소과를 신설을 해서 환경 정책 분야와 청소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청소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신설을 해서 환경을 깨끗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상하수도 문제입니다. 상하수도가 오염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상수도는 물론이고 하수도 유입구역을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우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회의원과 함께 환경부를 압박해서라도 우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양평이 2,700만 수도권 시민의 물을 공급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후보님 신원 정수장이 새로 증설되는 걸 알고 계시나요? 예, 알죠. 네. 예. 실제 2020년도에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이 서부권 지역의 물 문제 지금은 양서 정수장과 양평 아니요, 정수장에서 그 상수도 얘기가 아니라 지금 네. 하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도 유입구역 때문에 양평이 더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현재 그 자가 정수로 인해서 이것이 뭐 우리 이제 망가지거나 또는 작동이 안 될 경우에 그 물이 그냥 하수로 넘쳐서 우리 한강을 오염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군비를 지원해서 매칭을 해가지고 도비와 매칭을 해서 정수기를 정화조를 운영하는 예산을 만들어서 환경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양평군이 산림자원이 70%입니다. 우리 환경을 정화시키는 일은 탄소 중립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산림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각광되고 있는 거 후보자께서 알고 계시죠? 네. 예.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산림 자원에 대한 정책을 시행을 해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고 양평이 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산림에 중점을 두겠다. 이것이 제 또 한 공약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버스 주차 이게 그 제가 환경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공해로 인한 그 매연으로 인한 공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 소통을 원활히 하고 이런 것이 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고속도로를 빨리 만들어서 그 정체를 줄이는 것도 환경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김성교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번에 제가
국토부 장관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양평의 현안이 도로로 보면은 고속도로 신설의 문제인데 지금 지난 우리 정부에서 우리 예타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제 빨리 건설을 해야 됩니다. 이 건설하는 문제를 예산을 신속하게 배정을 받아서 고속도로를 정비함으로 인해서 우리 환경을 매연 공연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의 분야는 너무너무 많고 큽니다. 이런 환경 분야가 우리 양평 군민에게 잘 적용이 돼서 환경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환경을 지켜나가는 양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